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행보를 짚으면서 최선 한판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부산을 갔습니다. 1박 2일 일정이에요. 사실은 대개는 당일 일정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국을 이제 돌았는데 부산은 특별히 1박 2일이네요. 자, 네. 김병민 최고. 왜 그렇습니까? 부산은 당이 조금 더 정성을 다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봅니다. 우리 여론이 지난해 때 네. 굉장히 부산 시민들께 송구했죠. 음. 그러니까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가 줬던 부산 시민들의 상처가 있을 거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을 한번 좀 제대로 발전시켜 보겠다는 당과 정부의 노력을 어떻게든 피력해야 될 상황일 겁니다. 예. 그 부산 시민들이 뭐 무조건적으로 이 정부를 지지하거나 뭐 총선에서 무조건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이렇게 보기도 어렵죠. 예. 부산 시민들께서 지난달 민주당 단체장들을 대거 선택했던 적들도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 중심으로 새롭게 국민의힘이 달려가고 난 다음 부산에 이렇게 큰 애정을 갖고 다시 한번 국민의힘을 좀 돌아봐 달라라고 흡수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 싶고 한동훈 위원장 취임하고 나서 아마 부산 지역에서도 여론이 꽤 꿈틀꿈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맞춰서 한 1박 2일 정도 크게 공을 들이는 것 전부 당연한 행보라고 보는데요.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한기 의원님? 서울에서 멀어서 그런 겁니다. 1박 2일의 관계? 뭐 이렇게 복잡한 거 아니고요. 우리 이재명 대표께도 지금 최근에 이제 가덕도에서 사고 난 게 1박 2일 일정이었거든요. 똑같고 제가 오늘 아침에 6시 비행기로 서울에서 제주 갔다가 이 방송 때문에 다시 올라왔는데 멀어서 힘듭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논의라는 게 조금 재밌어서요. 이게 한동훈 장관이 이제 장관 하다가 이제 비대위원장 되고 정치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1박 2일 처음이고 좀 있으면 2박 3일도 처음일 텐데 너무 이제 의미를 큰 의미를 부여하신 게 아닌가. 멀어서 그렇습니다. 멀어서 그렇다. 제주도에 가면 2박 3일은 기본적으로 묶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거기서 현장 비대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만 간 게 아니라 비대위 전체를 끌고 가가지고 나름대로 거기다 중점을 둔 거고 그 바탕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엑스포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그거 애초에 가망 없다라고 얘기됐던 걸 갖다가 그냥 한 달 만에 그냥 갑자기 다 된 것처럼 얘기하다 나중에 성적표 받아봤는데 처참했잖아요.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실망감이 크겠습니까? 근데 그걸 달래줄 필요가 있었던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걸 뭐 의도했다고 보지는 않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냥 거기서 치료받았으면 얼마나 좋아. 굳이 서울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부산 그쪽 자존심을 긁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지역 균형 발전 아무리 얘기한다 하더라도 자기부터 일단 치료는 서울 가서 받네. 이런 거. 그다음에 거기가 뭐 또 누구죠? 정청래인가? 그분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 최고의 의료진 서울에 있다. 뭐 제일 잘하는 데로 갔다. 뭐 이렇게 되니까 그쪽에 의료진들도 자존심 상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에 가가지고 그 동요하나 그 부산 민심을 확실하게 이제 국힘 쪽으로 잡아놓으려고 아마 그런 행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러한 논쟁을 보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야당 대표 피습 사망하면 세계 토픽감이다. 그 정도는 좀 양해해 줄 수 없냐? 이 정치의 논쟁이 너무 좀 맞아요. 그 나간다. 그렇게 또 문제 의식이 제시하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아니 그 의사들이 뭐 부산 의사회부터 뭐 저 성남 의사회부터 막 성명을 내는데 나는 그것 자체가 좀 정치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냥 의사들은 꼭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라고 하면 되는 거고. 뭐 약간 뭐 비판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거 적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마디 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또 나도 특권을 뭐 특혜를 달래는 둥 나도 헬기 태워 달래는 둥 이것도 좀 오버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영입 인사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인재영입 위원장을 겸직을 하면서 또 이제 1호 영입 인재도 계속 1호가 너무 많아갖고 누가 1호냐 1호 논쟁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1호 영입 인재인 박상수 변호사는 여성 혐오 발언, 또 차명으로 로스쿨 입시학원 강사 활동을 한 것이 아니냐. 또 박은식 비대위원은 김구 선생을 비하했다 이런 논란이 있고 민영호 전 비대위원은 노인 비하 발언, 또 사퇴를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한노인을 찾아가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최고 말씀하시고. 당내에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또 박은식 비대위원 발언에 대해서는 윤주경 의원이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로 우리 당 비례대표 1번 아닙니까? 지난해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윤주경 의원이 함께 모셔서 일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정당이 이제 누구보다 독립운동 정신을 깊게 받들겠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당내에서 의견들이 막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이 영입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놨지만 결국 국민들이 평가하는 부분이어서 그 평가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엔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영입은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여론들을 쭉 보면서 당연히 판단하고 활동할 거라 보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난번 민경호 전 비대위원 사태처럼 또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박상수 뭐 변호사든 혹은 박은식 비대위원이든 이분도 정리될 필요가 있다가 느껴지면 정리될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들인데 예를 들어 인재로 영입됐다는 건 영입된 이제 총선에 나가겠다는 전제를 그렇죠.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그분이 총선에 나가서 당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더 한 걸음 더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여론 조성의 과정들에 있는 상황이고 문제가 있으면 당은 누구든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죠. 아마 그런 과정들을 한동훈 위원장뿐 아니라 당 지도부도 충분하게 국민적 여론들을 지켜보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김한규 의원님. 앵커께서 여성 혐오 발언 뭐 이렇게 되게 완곡하게 표현해 주셨는데 이쁜 여자는 페미니즘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하셨고 30살 전에 결혼 못하고 아기 안 낳으면 다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저도 35에 결혼했는데 아우지 탄광 갈 뻔했는데 그다음에 뭐 김구 선생도 단순 비하가 아니라 폭탄 던지던 분인데 이런 분이 국제 정세. 그럼 박은식 비대위원 했던 말이고. 박은식 비대위원장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 잘할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저는 이게 검증을 어떻게 했느냐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한동훈 장관이 MB 정권 때 검증을 담당하던 민정수석실의 행정관, 선임행정관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번 정부에서는 법무부에서 인사정보관리단 만들어서 본인이 이게 책임을 지는 분인데 이게 대단한 어려운 정보들이 아니에요. 유튜브 보면 쉽게 그냥 확인되는 건데 본인이 인사 관련해서 그렇게 전문성을 가진 분이 이렇게 비대위원 뭐 여당의 최고 지도부이고 영입인재라는 건 이제 국회 구성원이 될 분들을 고르면서 이렇게 허술하게 할 수 있냐라는 우려가 있는 거고 지금 정부의 인사 검증도 뭐 이런 방식으로 해온 게 아닌가. 뭐 그래서 뭐 낭만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참고로 듭니다. 이 발언을 본인이 한 발언이 아니라 아마 본인이 만든 커뮤니티에 이런 발언들이 올라온 것을 정리하지 않았다라는 게 논란의 핵심이라는 점. 그거는 좀 기사를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김건희 특검법.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차별화된 입장을 내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민주당에 대한 가는 비판은 이게 너무 정략적이다. 총선용 특검이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1분 하시고 김병민 최고 1분. 재의결을 안 하면 국민의힘이 좋은 거 아닌가요? 통과 안 시키면? 그래서 이제 법안도 상정하는데 반대했었고 부결하자고 이제 반대 투표를 하신 거잖아요. 지금 제의 요구가 되면 새로운 법안이 들어온 거나 똑같거든요. 법적으로 기한도 없습니다.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통과시키기 위한 전략을 짜는 거고 국민들 여론들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는 거죠. 당신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건 제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당연히 뭐 권한쟁의 심판이라든지 저는 법안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당연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갑자기 국회에서 60일 동안 표결 안 하고 그래서 패스트트랙으로 직권상정하게 된 건데 갑자기 이거는 또 빨리 하라고 하니까 어느 장단에 설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 조금 주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이 무한정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를 명분 삼아서 시간의 차이를 밀어서 끌고 가겠다는 건 총선 때까지 결국 시기를 딱 맞춰서 정쟁용으로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 오늘 예고드린 대로 이제 마지막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인사 시간 한 20초씩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한규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I'll be back. 제주 시민의 선택을 받고 재선 한 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 의원님 하버드 로스쿨에서 쓰던 영어를 오늘 처음 소면 I'll be back. 자, 우리 김한규 의원님 재선 한 판으로 돌아오시고요. 저는 최선 한 판을 넘어서 초선 한 판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함께 할 수 있어서 제가 진짜 애청하는 프로거든요.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진 작가님과 김 소장님 두 분께 응원 말씀 주세요. 진 작가님. 두 분 다 잘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초선 한 판으로 오시죠. 근데 하고 싶으면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작진이가 번호표를 받고 있습니다. 번호표를 받아서 엄중히 검토하고. 우리를 대하는 태도의 함수입니다. 심사위원장이 진 교수님이기 때문에. 아무튼 두 분 그동안 성실히 방송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총선 기간에 또 이슈 인터뷰로 또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전 최고위원 그리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